자, 최정은님께서 저희 최애 코너 신삼변 시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기대합니다. 야, 신삼변 시대 응원하는 문자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환규님께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고, 전병곤님께서 야간 근무하고 집에 와서 피곤하지만, 야, 이건 진짜 잠자리 드셔야 되는데 신삼변 만나려고 대기 중입니다. 커피 좀 보내주세요. 보내드릴게요. 전병곤님 잠 깨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자, 왜 이러세요? 신삼변 시대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입니다. 단, 안녕하세요. 부글부글 최담희 변호사입니다. 문, 안녕하세요. 몽골몽골 백성문입니다. 그리고 지. 네, 안녕하세요. 징글징글 양절입니다. 야, 오늘 어린이날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이 단문지 완전체가 왔습니다. 와. 단이 좀 위험했어요, 사실. 왜요? 왜? 아니, 단이 물어봤거든. 오늘 방송이 있냐고. 어린이날도 하냐? 네.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뭔가 다른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오늘도 연문지 뭐 자꾸 다른 연문지 문지. 자꾸 얘기해요. 아, 연문지. 입에 딱 붙어. 저 허준 변호사랑 친한데 자꾸 멀어지게 돼가올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건 갈라치기라고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아, 연문지, 단문지 좋은데. 자, 일단 첫 번째 소식 요거 보죠. 아, 양 변호사 안녕하시죠? 네, 왜 아, 아니 갑자기? 왜 목소리를 내가 못 들어가지고. 아니, 좀 우리- 인사했어요. 우리 아, 말하기 그런가? 전까지 계속 노이즈 아. 캔슬링하고 아, 그렇구나. 네. 온에어 들어가면 이제 딴 데 쳐다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 요거 좀 보죠. SG발 주가 폭락. 이게 녹취가 특히 이제 SBS 8뉴스 단독으로 해서 녹취가 계속 나오거든요. SBS가 이른바 라더견 씨 녹취파를 엄청나게 풀었는데 이게 작년 투자 설명회에서 한 얘기들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SBS 단독 보도 내용, 요 녹취 내용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이 사람들끼리 주식이 오가고 이렇게 오가면은 이거는 금방 벌어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일로 간 게 여기서 일로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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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제 지휘를 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휘한 흔적을 남기질 않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털려면 어떻게 털리면 털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떤 일도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디펜스를 할 수가 있으면은 이거는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녹취? 근데 여기 네. 지금 들려드린 녹취 말고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요. 네. 분명히 뭔가 네. 뭐 통정거래다, 뭐 시세 조정이다 딱 법적으로 못 받기 전에 네. 뭔가 잡히면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증명해낼 방법이 없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뭐 언론에서 이미 보고 좀 알고 좀 놀라웠던데 부산에 계시는 분이면 울산에서 부산으로 직원을 보내고 일산에 계시는 회장님에는 핸드폰 들고 일산을 가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지를 이 금융당국에서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네. 내가 만약에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이 투자를 하시면 김태현 변호사님 집 근처에 가서 주식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직원을 네. 보내서. 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해서 그러면서 수수료를 받으면 자신하고 연결고리가 생기니까 내가 통장으로 안 받는 게 아니라 연결고리가 생기는 게 싫어서 그렇게 안 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백배는 어떻게 됐어요? 뭐 이거는 그냥 사실상 자백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통정매매라고 하면 뭐 한둘 해서 여기서 치고 저기서 받고 여기서 치고 여기서 받고 근데 네. 여기는 지금 얘기 들어오면 쭉 돌아서 결국 일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네. 그건 뭐 금융당국에서 밝혀낼 길이 없다. 네. 밝혀낼 길이 없다라는 건 잘못한 거지만 밝혀낼 길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라더견 대표는 계속 아직도 뭐 본인도 피해자고 뭐 자꾸 다른 증권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관련된 녹취 내용을 쭉 들어보면 좀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한 범죄일 뿐이지 네.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배는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 라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사실 피해자라는 네. 게 손해를 받기 때문이다. 키움 회장이 먼저 네네 팔아네요. 맞습니다. 예, 먼저 팔아서. 이틀 전에 팔아가지고. 근데 그 말씀을 하면서 네. 그 이익을 본 사람이 결국은 잘못된 사람이고 본인은 손해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자본시장법에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게 범죄가 그럼요.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리고 자기 죄수지. 네, 그리고 지금 SBS의 단독 이 녹취록들이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녹취록들을 보면 라 대표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구성을 했고 어떠한 그런 자본시장법의 위반인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이렇게 지위를 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난 지위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서서히 투자를 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시세 조종이고 통정 매매인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피해자다라는 주장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증권회사에서 변호 시작했잖아요. 알죠? 그 주가 조작이나 부정거래 이런 거 좀 봤는데 이전에 여러분들 영화 중에 고 박용우 씨 나오는 작전이라는 영화 있어요. 알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봤던 아이고 저렇게 당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근데 거기 나오는 이제 패턴들이 실제 작전 세력들 많이 패턴들을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쩐주들이 있으면 그 쩐주 돈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몰래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대놓고 저는 주가 조작하니까 돈 뭐 이거 안 하잖아요. 절대. 그러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은 진짜 희한한 게 무슨 투자 설명을 같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막 설명하고 지위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거 뭐야? 뭔가 하는 한 나는 안 들킵니다 이거잖아. 본인은 자기가 작전 세력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을 네. 하는 거죠. 저는 그 발상이 이거는 동네 방네 소문내면 사는 거거든. 투자자를 모집한다라는 게 몇 명의 쩐주를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를 모집하는 이 행태들이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아직 뭐 주가 조작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검찰 수사 결과 주가 조작으로 밝혀지면 대한민국 주가 조작 신기원을 새 이루는 신기원 거죠. 이런 거다. 신기원을 이루는 그리고 거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주가 조작이라는 게 이 저 호재 공식 띄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로, 초단기로. 치고 빠지는데 이거는 3년 장기간, 동안 네. 하루에 1%씩. 야 이거 희한해요. 자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상속. 상속 이슈를 그러니까 그럼 이건 뭐야? 이 라더견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 유통이 많이 되지 않는 주식 중에 네. 저평가된 우량주들 중에 이게 나중에 결국은 가업승계나 상속 이슈가 발생할 때 주가가 너무 높으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 회사에서 일부러 주가를 좀 누르는 것들을 네. 그런 것들을 골라서 사서 네. 만약에 그쪽에 이제 회장이 돌아가시게 되면 네. 상속 이슈가 발생할 때 우리가 이만큼 띄워가지고 어떻게든 그 회사랑 딜을 해서 아. 크게 이렇게 넘기고 나온다 약간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 상속 저 제 2세들한테 어이 내가 이렇게 그러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너 좀 불안하지 경영권 방어 그러니까 이거 사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음.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는데 네. 이런 말을 좀 모아주면 언제 그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말은 그거예요. 라동이라는 사람은 나 40대고 거기 다 나이 많으니까 나보다는 빨리 돌아가실 거 아니냐. 오는 데 순서는 있지만 가는 데 순서는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상속 이슈가 뭔가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모락모락하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고 그냥 연세가 좀 많은 거 네. 대표가 그게 다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앞에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평균 67세이신데요. 네. 요즘 67세면 청년이에요. 청년이죠. 저는 이거 보면서 또 아니 저 상속도 뭐 상속이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잠깐 제가 그 영화 작전 한번 보세요. 안 보신 분들 요새도 케이블에서 가끔 하던데 재밌어요. 근데 좀 과장은 좀 있지만 근데 어쨌든 주가 조작할 때 제일 중요한 쩐주 있어야 되고 돈 돼야 되잖아. 설계자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렇죠. 실제로 이거 매매하는 플레이어들 선수들 있거든요. 걸리면 다 공범이라고요. 그렇지. 쩐주가 없으면 안 되니까 알고 이거 저 돈 줘가지고 주가 조작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여기 이 투자자들 있잖아요. 어? 투자자들 돈을 잃은 사람도 있고 번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도 그러면은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 있나? 사실 그 녹취록의 일부 내용들을 보면요. 아. 계속해서 물어봐요. 아. 라 대표한테 이거 자본시장법 위배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지 않느냐. 아, 그리고 혹시 검찰에서 틀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네. 뭐 돈도 돈이긴 하지만 위험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자가 없다는 것까지 당신이 한번 좀 설명을 해달라.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우리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네. 그냥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그냥 맡긴 것 뿐이다. 아. 라는 입장인데 그런 것 치고는 이거 안전하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검찰에서 볼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1인 매매라고 하는 것과 이러한 공범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네. 1인 매매를 하더라도 보통은 일반적으로 나의 그런 명의를 가지고 대법
뭐 폰을 만든다든지 나의 신분증을 다 맡겨놔야지 이런 거는 보통 없단 말이죠. 네. 그리고 보통은 예를 들면 어떠한 것을 사고 파는 건 내가 결정을 하는 건데 네. 내가 결정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아이디도 모르고 비밀번호도 모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서의 팔고 사는 그러한 수단들이 굉장히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봐서 검찰이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아마 그 저 투자자들 특히 오늘 저 언론 보도 보니까 무슨 병원 원장 얘기더라고요. 네. 어디 서울 어디에서 큰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주모 원장, 뭐 의사들을 투자자로 모집했다라는 일종의 중간 모집책, 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 세력에 가담한 건지 아니면 단순 투자자인지 그 이제 그 관건인 것 같고 이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 역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임창정 씨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변 임창정 씨가 이건 뭐 자기를 겨냥한 패러디를 고발하겠다? 뭐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아직 고발은 한 건 아니고 경고? 경고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제 유튜버 중에 한 분이 네. 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풍자해서 노래를 개사해서 이제 불러서 이제 올리는 그런 내용인데 임창정 씨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 뭐 있어요? 소주 한 잔. 아 그거지. 네. 그러니까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불러봐요. 지내. 노래 아 잘 싫어요. 아 노래 잘하나? 아 여기서 모든 게 또 아니. 네. 하여튼 그러니까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요런 부분을 네. 여보 세력 나야 거기 잘 오르니 야, 내가 저지른 사랑을 내가 저지른 작전 뭐 이런 식으로 야 머리 좋다. 여보 세력. 나야. 여보 세력 나야 그 뭐 이걸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뭐, 어떻게 아니, 바꾼다고요? 여보 세력 나야 오. 거기 잘 오르니 오랜만에 뭐 듣네요. 이렇게. 네, 오랜만. 오랜만에 듣네요. 네. 백성원 변호사님 노래를 오랜만에. 괜찮죠, 청취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노래 네. 잘해요. 예. 근데 요렇게 해서 이제 막 개사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이제 임창정 씨 소속사 측에서 귀하가 게시한 내용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본 게시물에 대해 즉시 삭제, 철회, 수정 등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 등 엄중한 사법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네. 이 유튜버는 네. 내가 왜? 난 안 내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일단 임창정 씨 입장에서 기분은 나쁠 것 같긴 해. 그렇죠. 본인은 이제- 피해자라고. 아, 본인은 이제. 어쨌든 지금 네. 피해자라고 얘기하니까 아직 뭐 결과는 모르지만 근데 이게 명예훼손 돼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패러디가 되면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패러디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왜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시나요? 아니 현직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어가지고 존경스러운 마음에. 예. 제가 또 석사가 저작권법이잖아요. 아, 그래서 빨리 확 들어온 거야 지금. 아, 그렇구나. 내가 아는 거 그러고 아 석사세요? 저도 한 말은 해야죠. 저도 돈 받고 오는데 말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 네. 그런데 자, 네. 저작권법 위반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패러디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이것을 새롭게 이것을 풍자를 하는 거고 비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비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패러디가 인정이 되면 저작권법 위반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것과 명예훼손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치. 법원에서는 패러디라고 인정을 해도 명예훼손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네. 명예훼손일 수 있다라고 지금 임창정 측 변호인은 주장하고 있으니까 아. 이게 패러디라고 이제 이 유튜버 등 주장을 하더라도 네. 그래도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양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왠지 패러디 저 강의에 의구심을 가지는 눈빛이 아니 그게 아니라 패러디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이에 이거 부른 사람은 특정인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창정 씨라는 얘기는 안 했다라는 건데 그 누가 봐도 지금 임창정 씨 노래를 가지고 만든 거라서. 아, 자, 이거 맨날 하는 저 특정이 안 됐다 피해자. 예. 여기 임창정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안 노래. 나오는데. 누가 봐도 임창정 씨 노래 3개나 지금 개사했기 때문에. 여보 세력 나는데 뭐.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예 저도 뭐 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되게 든든하네요. 아니 그 석사라고 깔고 가가지고 지금 약간 위축됐어. 근데 이제 네.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거 명예훼손이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이걸 과연 임창정 측에서 문제 삼는 게 맞느냐? 그쵸. 저는 오히려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이건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아니 이거 모르고 있었다가 다 들어요 이제 이러면 여보 세력 나야 이게 뭐야 이러고 다 오히려 사람들 주의만 환기시키고 그리고 본인이 문제가 없다면 이걸 왜 자꾸 이렇게 뭐 이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한다는 등 예민하게 하지 문제 있는 거 아닐까라고 오히려 대중들의 의구심만 높일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명예훼손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변론으로
굳이 여기에다 경고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아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결국은 이제 이거 임창정 씨가 정말 좀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렇죠. 피해 본 것 같아. 진짜 피해자에 그치느냐 아니면 이제 공범이 되느냐 요건데 아무래도 임창정 씨가 대외적으로 제일 유명인이기 때문에 검찰도 빠르게 결론을 내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임창정 씨 관련된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런데 JTBC가 입수해서 보도한 임창정 씨 발언 잠깐 들어보고 백변의 코멘트를 좀 듣겠습니다. 근데 저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게 백변 임창정 씨의 말에 따르면 투자 설명회고 네, 그렇죠. 당시에 라 대표가 자기 회사에다 투자를 많이 해줬으니 내가 가서 분위기 띄우려고 그냥 막 임창정 특유의 그걸 한 거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만큼 라더견 대표가 뭐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느냐, 뭐 공모 관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또 저 XX한테 돈을 맡겨. 그 XX가 지금 라더견 네, 대표인데 네. 되게 친하고 라더견 대표가 아마 임창정 씨보다 좀 어릴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 근데 이거를 딱 들으면 아 여기에 투자하면 돈 버는 건 따놓은 당상이다. 돈 버는 거 따놓은 네. 거다. 그러니까 뭐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일단은 이게 뭐 어떤 방식이든 돈을 확실하게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 여러분 다 투자하세요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 정도 되고 본인이 그 전 재산을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30억이나 되는 돈을 맡길 정도가 된다면 이 구조를 전혀 모르고 네. 어떻게 돌아가서 돈이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했다고 보기에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단언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임창정 씨 좀 아는 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투자 야 여기 돈 벌 수 있대 요 정도로 투자 권유를 했다는 얘기들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임창정 씨가 이제 처음부터 자기는 투자 권유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지금 이런 녹취가 계속 나오잖아.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잘 몰랐으니까 나한테 투자라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그 소위 말하는 지금 라더견 대표가 아까 설명했던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서 우리가 주가 조작하는 뭐 요런 그 구조를 알고 투자했는지까지 명확하진 않은데 최소한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라고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건 맞기 때문에 지윤이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결국 이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은 임창정 씨한테 지금 굉장히 불리한적으로 그렇죠. 돌아가고 있다. 검찰이 이제 의심을 하고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사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임창정 씨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출연을 했고 그리고 또 뭐 그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에 뭐 관련되어 가지고 뭐 골프 연습장 투자하면 좋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녹취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녹취가 나오면서 마치 임창정 씨가 여기를 투자를 하면은 돈이 될 것 같다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인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창정 씨는 굉장히 불리한 녹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 또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상당히 좀 오래 갈 것 같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단순 피해자들의 소송 문제 또 관련자들이 너무나 네,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다음 주쯤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 다음 주제는 요겁니다. 네. 최변 네네. 이거 오픈 채팅 오픈 채팅에서 범죄 저지른 사람은 집행유예 받은 얘기인데 일단 제가 너무 나이가 먹어가지고 저는 오픈 채팅이랑 룸카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요? 여기 비웃으시 오픈 아니, 채팅은 뭐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채팅인가요? 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일단 제목 설- 같은 거 검색해서 주제어 검색해서 그러면 그냥 예.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나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사건 깨톡에도 소개해볼게요. 있을걸요? 네, 사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A 씨 남성인데 성인이에요. 이 A 씨가 2021년 5월에 비양은 이름 그러니까 양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양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 12세입니다. 아 애기예요. 12세 초등학생 아니면 중1 애기예요. 12세면 진짜 12세 비양을 오픈 채팅을 통해서 만나서 룸카페로 데려가서 이 비양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또 해당 룸카페에서 또 비양을 만나서 또 성관계를 가졌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해 7월에 이 A씨가 비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에 뒷좌석에서 또 한 번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네. 지금 제작진이 말씀하시는 게 이 비양 같은 경우는 5학년에서 6학년 정도라고 네. 추정이 돼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비양 같은 경우에 만 12세잖아요. 그러니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이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비양과 세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죠. 그렇죠. 그렇기 13세 때문에 미만, 그렇죠. A 씨를 법원에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성인인 A 씨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해서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13세라면 여기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네. 기준이 13세이기 때문인데 이 비양을 상대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인 비양과 이 비양의 보호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또 A 씨가 그 전에 전과가 없었어요. 형사처벌 전력이 추범이다. 없었다 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이거잖아, 백변. 네. 이게 13세 미만이면 의제 강간. 예, 요새 이제 13세 이상 19세, 이제 16세 미만도 하나 있지만 바뀌었지. 그때는 이제 피고인이 성인이어야 되고 폭행 협박 뭐 강압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냥 네. 동의하고 네. 여자 아이가 오케이 해도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 동의 여부하고 전혀 상관없이 네.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벌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거기서 피고인들이 쓸 수 있는 방어 전략이란 게 양형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네. 이런 거 가끔 하는 경우도 나이가 그 정도는 몰랐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아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어요. 저한테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성인인 줄 알았습니다. 고3이라고 네.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16세 미만이네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래서 저 몰랐습니다. 이거 하나잖아. 그거 틀 수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무죄를 다툴 때. 무죄 보통, 다툴 때. 근데 이 사람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 이제 전략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예. 뭐 변호사가 당연히 있었겠죠. 예. 이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납작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게 맞아 틀려에 대한 뭐 감론을박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는 합의입니다. 합의죠. 예. 자백하고 합의. 예, 자백 합의. 예. 자백 합의 초범 이거 가지고 이제 집행유예가 나온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보니까 횟수도 좀 많고 예.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데 이게 단순히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그냥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맞느냐 이에 대해서는 감론을박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양형에 대해서 양변은 어떻게 봐요? 제가 지금 이제 딴짓한 것처럼 보였던 게 이 상대 남성의 딴짓할 줄 알았는데 진짜. 상대 남성의 나이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네. 도저히 이게 판결이 이해가 안 가서.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럴 가능성을 한번 이거 그냥 못 찾아서 생각해 본데 추정 아직은 이제 예, 양 변호사 혹시 이 상대 남성이 그냥 19세 성인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뭐 말이 대학교 1학년 뭐 성인이지.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사람도 성년이라고 책임을 완전히 묻기에는 조금 너무 어린 친구가 아니었을까? 그 가능성 말고는 도대체 왜 집행유예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세 차례나 자백하고 합의했다. 아니 하더라도. 5, 6학년짜리 아이를 제 생각에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피해자인 비양과 그 보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한 줄로만 봤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는 모르니까. 잠시 쉬었다가 요 얘기 3부에서 좀 마저 나눠볼게요. 저희 광고 나갈 때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 웃고 떠드는 거 보시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다른 거냐. 얘기했으면 저희 사건 네. 얘기 안 실제 하고. 법정에서 있었던 사례들 얘기하면서 그냥 뭐 예. 각자 제가 경험했던 그 사건들 얘기하고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좀 옛날 생각들이 나서 각자 변호사들은 재밌을 수 있는데 알려드려봤자 재미가 없는 그러니까 일반인 법조인들 없는. 썰렁한 우리만 웃는 맞아요. 약간 예.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피해자 아이나이는 공개합니까? 근데 왜 이거는 피해자 아이나이를 공개한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서는 왜 가해자는 공개 안 하고 피해자만 공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을 적용하는 법 적용이 달라져요. 나이가. 그래서 예, 만 13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던 없던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 기사에 이제 만 13세 미만이라고 나온 네. 것이지 피해자 나이만 공개한 건 아니고 피해자가 사실 공개도 아니죠. 그렇죠. 13세 예, 그리고 미만이라고만 네. 했고 그리고 가해자는 성인이면 무조건 다 똑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또 법이 개정돼서 네.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이상 예, 이렇게 의 가해자는. 경우에도 무조건 폭행법법상 그렇죠. 성범 성립이 예. 되는데 다만 그때는 가해자가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19세 되고 이상이어야 되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성범죄가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거 집행유예에 대한 얘기. 아까 최변이 얘기하다 네네. 말았나? 예. 아까 네. 양변 얘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성년 우리가 성년이라고 법정 요건에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신 것처럼 그냥 19세 이상이면 다 성인이니까 나이를 굳이 안 밝혔더라도 실제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이게 뭐 20살이냐 30살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게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양형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 중에 좀 이해가 안 가서 가능성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도 성인이지만 사실은 아직은 나이가 많지 않은 경우였고 또 상대 피해를 입은 이 아이도 좀 이제 뭐 이렇게 너무 막 강제로 어떤 성관계를 갖다 이런 경우는 아닌 그런 걸 좀 가정을 해보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집행유예 나올 수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냐는 네, 거, 네. 초범이라는 거, 그다음에 강압이 없었다는 거 네.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변호사라면 다 그런 거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예. 이건 어때요? 반성 이거보다는 합의. 그러니까 합의가 제 생각에는 아까 이 말씀 제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비양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 비양과 그 보호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부분이 저는 집행유예 가장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피해자의 처벌부는 네, 제일 이제 변호사들끼리 이제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 판결문의 한 줄을 보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사건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지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아마 이 부분이 뭔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다음 얘기 좀 해보죠. 아니 근데 여기 룸카페 뭐? 얘기하면 안 돼요? 룸카페. 네. 이 룸카페가 제가 룸카페를 찾아봤어요. 제가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네. 성인은 갈 일이 없어요. 성인은 못 가요? 아니 못 가는 건 아, 아닌데. 네. 룸카페는 무엇인가? 제가 어제 검색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카페인데 네. 룸이야. 다 알고 있어요. 아, 알고 있어요? 아니, 최 변호사 되게 몰랐나 진짜 신기해하네. 진짜 몰랐어요. 저희 경제권에서 많이 다뤘어요. 아, 카페인데 룸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방같이 생겼어.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이게 거기서. 일반 일시정 같이 카페처럼 되어 있어 등록이 되어 있어서 미성년자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문제는 시건 장치. 너무 변호사 같았죠. 뭐라 그러지? 잠금새. 네. 잠금새만 없으면 이게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반 입장. 근데 문은 닫혀 있으니까 밖에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 맞아요. 이걸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 다 알고 계시네요. 아니, 나만 저희 몰랐나?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저희 경제권에서 했다니까. 저희 세 명 동시에 쳐다보고 있잖아요. 죄송해요. 저만 몰랐네요. 문제가 많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네. 많어. 네네. 단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숙박업소하고 구조가 똑같은데 숙박업소는 미성년자 출입 제한이 있는데 이거는 일반 음식점이라서 공식 제한이 없다. 저만 몰랐군요. 지금은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고지는 돼 있어요. 그렇죠. 고지는 돼 있고 신분지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숙박업소로 만약에 운영을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 안 되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 자 우리 담변 위해서 저희가 알려드렸어요. 아, 네. 처음 자. 알았습니다. 네. 자, 양변 다음 소식. 요거 뭐예요? 아, 등산할 때 문화재 감론으로 받는 거. 네. 이거 저 드라마에서도 한번 소재가 되지 않았나? 우영우. 네, 우영우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제 산에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뭐 국립공원이나 국립공원까지 안 가더라도 좋은 산에 가다 보면은 뜬금없이 나는 문화재를 뭐 관람할 생각이 아무 없는데 그냥 길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기에 그런데 다음 달 4일부터 이 관계 법령이 바뀌어서요. 앞으로는 그런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불교 사찰들이 있는데 조계종이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종단이라서 조계종 소속 종단 한 65개 모두 입장객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니까 앞으로는 등산하러 갔다가 괜히 절에는 안 들릴 건데 나도 문화재 징수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이거 우리 저 우영우 드라마에도 나왔던 케이스이긴 네. 한데 이거 실제 소송했던 적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소송을 했었고 네. 이게 뭐냐면 뭐 시민단체에서도 소송을 했었고 네. 개인들도 소송을 했고 두 번이 있었다라는 건데 참여연대에서 2000년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유가 없다라는 소송이었고 관람료 1,000원씩을 돌려줘라라고 판결했는데 일반 관광객들 74명이 이 네.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우리 법은 집단소송이라는 게 의무적으로 인정되진 않잖아요. 맞아요. 요거는 집단소송 대상도 아니죠. 그렇죠. 증권관계에만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낸 분은 돌려받았는데 1,000원씩 네.
이 소송을 내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는 여전히 문화재 관람 아니, 징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이걸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건가. 제가 우영우 봤는데 이 편은 못 본 것 같아요. 찾아봤는데 이게 1,000원 하면은 뭐 1,000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찰을 가지 않고 그 도로를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이 사찰에 그렇죠. 징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차량당 1,000원이 아니에요. 아. 차에 5명이 다 있으면 5,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너무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을 차는 어차피 하나 지나가는 가는데. 나는 그냥 난 차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가는데 어. 우리 가족이 5명이라는 이유만으로 5,000원을 내야 된다면 그건 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송을 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아니 일단은 여기 뭐 이제 징수 안 하는 걸로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게 이제 세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또 일부 반발이 있는 경우도 있죠. 아니 그걸 왜 우리가 세금으로 보존을 해주는 게 맞느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지정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받았던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건데 이제 이게 보면 시도지정 문화재가 보유한 사찰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사람들 구분 잘 못할 거예요. 근데 그쵸. 여기는 받습니다. 희한하네. 여기는 예. 보문사, 고란사, 보리암, 백년사, 희방사 여기 5곳은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라 시도지정 문화재. 그러니까 시나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이 소위 말하는 이 법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받는다. 그러니까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돈을 안 받기로 한 건데 이 문화재보호법에서 개정되면서 되어 있는 그 객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지정 문화재인 거예요. 그 시도지정 문화재는 그게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시도지정 문화재는 그 지자체의 판단으로 계속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좀 얘기 좀 보죠. 이거 백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마 이거- 청취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황당할 것 같은데. 이제 약간 황당할 것 같아. 제목이 일단. 자 일단 지난달 제목이 음란행위 네, 중학생. 음란행위 중학생 수사도 못해. 근데 이게 제목입니다. 요거를 딱 제목만 딱 읽어드리면 또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 또 촉법이구나 이러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 네.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이제 1대1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네. 교실을 찍고 있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면 일단 촉법은 아니겠네. 그렇죠?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교사 뒤를 서성이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아, 느낌 안 좋다. 그러니까 느낌 안 좋아. 교사가 있고 교사 뒤에 네. 남학생이 느낌 안 좋아. 학생은 교사를 힐끔거리면서 10여 분간 서 있었고 이제 밖에서 화면을 지켜보던 교사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처음에는 등 돌려서 하는 게 있어서 뭔가 긴가민가 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중학생이 성기 노출하면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뒤에서. 선생님 뒤에서. 이게 화면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음란행위뿐만 아니라 뭐 촬영 같은 것도 좀 했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 당연히 이제 피해자 측 이제 뭐 남편분 얼마나 화났겠어요. 예. 증거는 다 있고. 지금. 증거 뭐 CCTV 아니 가 영상이 있으니까. 있는데 네. 그래서 넌좀 처벌 제대로 받아야 돼.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학생이 입건도 안 됐어요. 이거는 중학교 3학년이니까 촉법도 아니야. 촉법 아니에요. 제가 미리 처음부터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입건도 안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죄가 안 된다는 일단 얘기인데. 우리가 딱 여기 생각하면 뒤에서 뭔가 뭐 이러면은 뭐 성추행 아니냐. 성추행은 몸에 닿아야 됩니다. 근데 몸에는 안 닿았어요. 선생님 보면 손댄 건 없어. 예, 예.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라도 묻어야 되는 묻기라도 해야 되는데 네. 묻지도 않았어. 네. 그러니까 일단 성추행은 아니죠. 예.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이런 경우 제일 많은 게 뭐 바바리맨 비슷하니까 네, 공연 음란 생각하는데 공연이 아닌 것 같아요. 1대1이라. 1대1이잖아. 예. 공연이 아니에요. 그냥 음란행위만 한 거야. 그 선생님 몰랐어. 선생님 몰랐죠. 몰랐어. 그럼 남편만 알았어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몰라서 등 뒤에 있어가지고. 등뒤에. 예. 그리고 사진을 공연 음란도 아니야. 사진 찍은 거는 학생이 자기 찍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찍었다 그래서 설령 등 쪽이에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란한 부위를 찍은 게 아니에요. 뭐 등이야, 다리를 찍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찍었어. 등. 그러니까 뭐 이래서 최하 변호사 이런 옷 입은 거 등에서 찍으면 예. 뭐 이 찍은 걸 뭐라 그럴지 몰라도 뭐 어쩌겠어요 이걸. 그렇지. 저 옷을 입은 저 등, 그러니까 평범한 옷을 입은 그러니까 그냥 완전 평범한 그냥 뭔가 노출이 옷을 심한 찍은- 옷을 입은 걸 찍은 것도 아니고 평범한 옷을 입은 등을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 처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상황도 뭔가 처벌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게 이 기사의 요지였어요. 경범죄 처벌법 안 될까요? 저 생각을 해보면 경범죄 처벌법은 처벌법은- 그거잖아. 과다 노출 같은 거 하잖아. 공중이에요. 공중. 그것도 공중 그것도. 노출이에요. 공중이에요? 네, 공중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된대요 지금. 근데 이거 법을 만들지도 어떻게 법을 만들어요? 그렇지. 예. 이건 뭐 적극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의제 있는데 성추행 이럴 수도 없고. 예.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법적인 구성력만 놓고 보면 이 친구가 혼자 집에 있을 때 그 여선생님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찍어 와서 바라보면서 했던 행동과 법적인 가치 판단이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아 그래도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몰랐잖아요, 문제가. 대부분 이런 경우가 이제 공연음란으로 하는데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혼자 선생님이랑 있었다, 예를 혼자. 들어서 미술학원에 학생들 쫙 있는데 만약에 구석에서 그랬다면 공연음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없고 혼자 있었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예. 사실 그 가치 그래서 판단을 이게 하면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법 적용이 안 되는 좀 거죠. 어렵겠죠. 편드는 거 아니에요, 최 변호사님. 저를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세요. 지금 제가 누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법 저 그 검찰청 아청 담당하는 우리 저 최단비 부장검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경범죄 처벌법도 안 방법이 되나? 없어. 생각을 아무리 해봤는데 나오는 게 없네. 아무리 해도 안 돼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아동 청소년 조사부 최단비 부장검사는 기소 사인을 하고 싶다. 근데 죄가 지금 되는 법이 없다. 요거가 오늘 결론이에요. 자 마지막 사건 이거 단변 마약 음료 이 사람은 범인 최대 사형 구형 가능하다? 네, 이 예. 사람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 큰일 났고 이제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 다 기억하시죠? 이게 그 사람이 이제 학원가에서 이거 먹으면 머리 좋아져. 집중력 좋아요. 그래서 나눠준다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다. 이 사건인데 이 범인에게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혐의가 적용됐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전담 수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해당 사람에 대해서 마약 음료 제조 공급 책임 이 사람에 대해서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하면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 영리 목적도 맞고. 예, 영리 미성년- 목적 맞죠? 왜냐하면 영리 목적이 왜냐하면 이 부모들에게 전화를 해서 네 자식이 마약을 먹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친구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을 했는데 이 10일 후에 친구의 지시로 마약 음료를 제조를 하고 집중력 강화 음료로 위장을 해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시도록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했는데 부모들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돈을 주지 않았고 결국은 미수에 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에 관한 미수, 그러니까 공갈을 못했어요. 돈은 못 받았고 그래서 결국은 현재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인터폴에서 적색수배 조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그러면 현행법상에도 사형 구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구형을 전에 할 수 있죠. 네.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던데 이런 미성년자 상대로 마약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할 수 있겠다.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문제죠. 네. 검찰은 그렇게 뭐 구형을 하더라도 네. 법원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성년자 상대로 해서 이렇게 이런 마약 관련 이제 범죄가 발생할 때는 이제 법원에서 좀 어느 정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지금 뭐 조금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잡아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들을 이제 이걸 하면 정말 큰일 나는구나라는 걸 좀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겠죠. 그 양변 이게 법 개정하겠다는 얘기를 한 장관 얘기는 현행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현행법에도 지금 이제 항목을 다 대입을 네.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되게 그 얘기 듣고 되게 놀란 게 어쨌든 직접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해한 살인행위가 결부가 안 됐는데 법정에 사형이 있는 거죠, 이거는. 법정형에는 있죠. 근데 이게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실제에서는 아마 따져질 것들이 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을 했지만 마약을 중독시킬 목적이었던가 아니면 마약으로 몸에 치명적인 어떤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라 네. 마약 성분만을 검출하게 할 목적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법정에서 다퉈질 거예요. 이거를 그 조항을 적용하는 게 맞냐. 검찰도 사형은 구형 못 해요. 이거 가지고. 근데 구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구형과 그리고 판결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최근에 이제 마약 관련된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다. 사회에서 이제 우리 막 일반적인 사람들에게까지 들어왔다 해서 이제 심각하게 처벌하겠다 해서 구형은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거기를 어떻게까지 판단할 것인지는 구형에 상응하는 판단은 내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전반적으로 검찰이 마약에 대해서 발본색원해가지고 형량도 강하게 구형하고 이렇게 해서 뿌리 뽑겠다라는 그 방향 자체는 그건 맞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너무 마약을 구하기 쉬워졌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아니, 저는 지난번에도 문제죠.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형사처벌로 막을 수 있는 사회 현상은 저는 없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마약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게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예. 그럼 뭐 어느 다른 나라에서 중국은 사형시켜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뭐 싱가포르도 뭐 그렇다고 하긴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냥 가도 돼요. 안 돼요.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En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자, 양변 오늘의 그림은요. 아니 근데 제가 그림을 골라놓고 소재를 때문에 그림을 골랐는데 네. 또 오늘 어린이날이네요. 네. 근데 이제 하필이면 아까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서 뭐 소아성이라든가 어떤 그 미성년자를 향한 범죄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날이 어린이날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지 지금 순간 민망하죠, 약간 뭐랄까 멘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이는 지금 안 듣고 있을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주제에 맞춘 그림이 네, 중요하니까. 그리고 네. 이거는 또 이 그림 자체가 화가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화가여서 몇 번인가 이거를 들고 올까 하다가 제가 접었던 건데 네. 그냥 오늘은 그냥 얘기를 하려고 에곤 실레라는 오스트리아 화가 20세기 초반까지 활약을 했던 화가인 거고요. 뭐 굉장히 천재적인 화가였죠. 천재적인 화가였고 그림의 톤은 이 화가가 이제 그러니까 많은 오해를 불러요. 지금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소아성애자였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고 근친주의였다라는 작가가요? 얘기까지도 화가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데 화가는 태어날 때부터 정말 그림에 대한 천재적인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2-3살 때부터 이미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고 하고 오죽하면 부모가 그 그림을 너무 많이 열중을 해서 그 스케치북을 다 뺏어서 불태웠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고요.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혼자서 습작했을 때 그림을 보면 대가들의 그림 못지않을 정도의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 화가가 10대 중반 뭐 14살인가 15살 때 아버지가 성병으로 죽습니다. 매독으로. 그때 매독이 불치병이었잖아요. 게다가 그래서 마지막에 정신착란에 심각한 정신질환까지 일으켜서 집안에 정말 큰 고통을 주면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곤 실레는 10대 사춘기 남자인데 성에 대해 눈을 뜰 무렵에 그 성이 죽음과 연동이 된 상황에서 이것부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얘기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그런 어떤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림을 되게 좋아했었고 천재적인 재분능을 가졌는데 또 여동생을 소재로 해서도 많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근친주의자라는 얘기를 듣게 됐었고 이후에는 미술학교를 들어갔다 정상적으로 마치지를 못했는데 그때 이제 10대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성애자라는 얘기를 지금도 듣는데 한편으로 또 가난한 학생이었고 이 신뢰도 10대였거든요. 그 그릴 수 있는 대상도 또 10대였다고 생각하면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 그림은 그러고 이제 신뢰가 나중에 17살 때인가 이제 클림트의 눈에 띄어서 그 클림트의 제재가 되고 적극적인 후원도 받습니다. 그만큼 그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이제 눈 그걸 떴어요, 이제 이제 눈이 그림에. 떴어요. 나도 그랬는데. 그림의 서당계 3년이 우리도 풍을 풍월도 없는 없지. 거야. 딱 보자마자 그지 어제 많이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제 많이 본 것 같아. 색깔이랑 그림이. 그림 톤도 되게 비슷한데 근데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클림트의 그림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고 굉장히 영롱한 느낌. 우리 요즘 쓰는 표현으로 치면 클림트도 종종 외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순한 맛이었고요. 슐레의 그림들은 정말 매운 맛이었어요. 슐레의 그림 중에서 이 그림이 유명하기도 하지만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그림이 이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적이고 관능적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외설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보면 유난히 저렇게 인체에서 굉장히 구불구불한 뭐 누군가는 이걸 이제 사람의 욕망을 저렇게 표현을 했다라고도 하는데 이 그림은 이제 죽음과 소녀라는 제목이고 그게 드러나는 부분이 이 소녀의 팔을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요. 비기형적으로 앙상하게 있고 사실 이 그림의 소재가 됐던 사람은 발리라는 모델이었는데 클림트가 슐레에게 소개시켜줬던 모델이었고 슐레는 연인 관계까지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혼은 다른 여성이랑 해요. 그래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또 지가 헤어지자고 해놓고 저렇게 아픔을 또 그렸다라고 하고요. 또 심지어는 헤어지고 나서도 그러니까 결혼은 다른 여자랑 하면서도 계속 만나자라고 요구도 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슐레에 대해서는 온갖 비난도 많이 받고 있는 화가인데 어쨌든 저는 굉장히 왜곡된 예술가이기 때문에 평가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죠. 왜곡된 모습을 보이는 게 슐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사회도 굉장히 왜곡된 모습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어린이들이 특히 아이들이 접하는데 한쪽으로는 너무
엄축수의 유교주의로 가 있고 한쪽으로 너무 음란퇴폐로 가 있고 네. 자연스럽게 아직도 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들도 끊이지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애공 신뢰를 외람되게 좀 다뤄봤습니다. 얘기가 너무 많은 화가라서 네. 제가 좀 잘못 다뤘더라도 혹시 미술을 좀 아시는 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요건 좋겠습니다. 한 회를 해도 되겠다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 하루 쉬고. 나는 양 변호사 이거 원고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고도 없이 5분을 혼자 막 하는 거거든. 저는 오늘 그 많은 얘기 중에 그게 제일 충격적이네요. 뭐야? 결혼하고 나서 계속 만나자고. 미친 사람 아닌가? 자, 최단비 변호사 방송 끝나는데 부글부글 쉬던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칭찬 문자, 황선홍님. 항상 한 번 튕기는 양변님. 그러니까, 그만한다고 그러잖아, 맨날. 그러죠, 맨날. 그냥 계속해. 잘해. 힘들어요 이제. 매주 소개해주시는 6년 그림. 돼가고 있어. 책 2권도 맞아. 2권, 3권까지 계속 써야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단변, 최변,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